네, 오늘 핫픽스 오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핫픽스를 추리는데 좀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키워드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핫픽스 주제들 확인해 봤죠. 테슬라 급락에 휘청이는 2차 전지주. 원래는 테슬라가 못 가도 상관이 없었던 우리 증시였는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틈을 노려서 다시 들썩이고 있죠. 로봇주 확인해 보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바로 오늘 표시가 납니다. 자, 한중 관계에 먹구름이 드려지니까 리오프닝주들이 힘을 못 냈던 하루였고요. 자, 네카오의 엇갈린 운명, 카카오와 네이버에 어떤 운명이 갈렸을까요? 자, LX 세미콘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양봉으로 올라서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이상혁 이사께서는 어떤 핫픽스를 좀 정하셨습니까? 로봇입니까? 네, 제가 로봇 춤을 잘 춰서 그런 건 아니고 음, 괜히 쓸데없는 말을. 네. 네. 거의 레몬 리서치 스타일입니까, 이건? 어떤 스타일이죠, 그거는? 네. 지금 하시는 스타일이 레몬 리서치.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어저께 또 김민수 대표 오셔가지고 네. 한번 들어봤고요. 핫픽스는 로봇주를 뽑으셨는데 그럼 로봇주들이 지금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또 한두 달 쉬었던 로봇주가 다시 움직일 네. 수 있다라는 관점이세요? 역시나 좀 시장이 이러니까 네네. 이제 조금 강한 종목군들도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네. 로봇 섹터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도 뭐 삼성, 현대차, LG그룹뿐만이 아니고 네. 또 많은 대기업들이 또 작은 여러 기업들을 또 인수하려고도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삼성이 또 올해 뭐 시니어 케어 로봇 제품도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로봇주가 뭐 대기업들 참여하고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선봉에 서서 이끌고 하는 테마가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메가 트렌드도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공통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시세 분출이 낮다가 쉬는 구간 잘 노린다라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 섹터에서 대장주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 좀 약한데 참 대장주, 주도주가 참 찾기 어려운 그런 네. 오늘이었는데 네. 섹터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로봇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앞으로의 계획 방향이나 모멘텀이나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등 네. 관심이 필요한데 좀 볼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 이제 올해부터 해외 쪽 미국이나 유럽 등의 이제 협동 로봇의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제 로봇에서도 뭐 협동 로봇도 있고 산업용 로봇도 있고 뭐 서비스 로봇 정말 많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그런데 연구 개발만 하고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매출과 수익단에서조차 실적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협동 로봇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도 하지만 우리 좀 수익도 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 좀 점유율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협동 로봇 시장에서 2025년까지 9종의 로봇 라인업도 있다는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2030년에 가면 80억 달러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80억 달러요. 네, 80억 달러인데 이게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5억 달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5억 달러, 80억 달러. 그럼 10년 동안 16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요 관련된 협동 로봇 관련돼서 앞으로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 좀 중요한 부분 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뭐 2차 전지, 특히나 뭐 에코프로도 2년 뒤, 3년 뒤에 실적, 성장성을 땡겨다 주가가 투영이 됐기 때문에 로봇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한 10%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네. 음봉 마감이 됐어요. 물론 네. 상승률은 1.67이 기록했지만 기분 나쁜 음봉이 터졌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기분 나쁜가요? 저 이런 음봉 정말 싫어해요. 제가 잠깐만요. 그럼 네. 우리 차트 리스트인 우리 김 대표께서는 네. 이런 음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꽉 채워서 올라가야지 좀 매수 심리가 끌어올려서 잘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좀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추세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런 음봉은 조금 좋습니다. 조심하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사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진짜 궁금하시죠? 네네네. 네. 표정도 좀 비슷해지시는 것 같아요. 누구랑요? 말씀하실 때. 네? 대표님이랑요? 김민수 대표님. 아, 네. 예. 제가 더 나을 것 같네. 예. 그 이제 정부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해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 어떤 추진할 것인지 그런 일정 좀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메모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제조업, 뭐 서비스업 이제 망라해서 네. 이제 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그런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 맞아요. 이제 상반기에 마련될 것으로 이게 상반기입니다. 네. 상반기에 마련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또 운행 안전 인증이나 뭐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두 개의 관련된 일정을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 상반기면은 네, 4, 5, 6월 달. 그러면 네. 4월 달보다는 로봇은 5월과 6월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힘 좀 빼놨다가 조금 뭐 중요한 가격 지켜지는지 보면서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5, 6월 달에 조금 힘을 좀 실는다고 하면 그런 전략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로봇도 살아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많다. 정부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 이런 말씀 정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기대주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상임 이사님이 기대주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실망입니다. 원체 또 젊은 피가 오셔가지고 너무나 궁금해요. 과연 어떤 스킬로 요즘 신세대들은 어떤 매매를 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김민정 대표의 핫픽스 뭘로 뽑으셨습니까?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제 국민주라고 불리는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슈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네카오라고 하죠. 네카오의 네카오. 엇갈린 운명 한 픽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카오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이제 합성어인데 네. 어떤 부분이 운명이 엇갈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국민주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네.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번에 좀 네이버는 1분기 실적을 선방을 했고요. 카카오는 1분기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실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둘 다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이버는 매출액이 한 2조 2,837억, 23.76%가량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이제 1조 8,330억, 10.98% 정도 증가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네이버는 이제 6.66%로 영업이익이 3,219억 정도 나왔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42억, 마이너스 21.74%로 적자가 전환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카카오를 제치고 좀 선두를 쓰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치 플랫폼,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흥행이 잘 되고 있고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사업에서는 이번에 포시마크 미국에 대한 이제 C2C 플랫폼을 잘 연결해서 커머스 사업에도 실적이 선방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카카오는 데이터베이스 화재 때문에 먹통이 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모티콘 무료 보상 그리고 톡비즈가 아무래도 성장력이 그런 이슈 때문에 저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인건비가 인상하다 보니까 영업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분기 실적만 가지고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카카오는 데이터베이스 화재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좀 잡음이 들리는 한 해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2분기, 3분기가 지나가도 여기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거를 좀 지속성 있는 격차가 벌어지는 건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좀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게 강성주주분들 많이 들고 계셨던 종목이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는데 이번 파동에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쉬고 있습니다. 차트도 공교롭게 두 종목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까 실적을 봤을 때는 분명히 완전히 엇갈린 모습인데 관련주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실례로 차트도 비슷하잖아요. 네. 카카오 주주는 이걸 팔고 네이버로 옮겨야 되는 건지 그냥 보유해야 되는 건지 차트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일단은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카카오랑 네이버가 조금 다른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문어발식 상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맞아요. 카카오 엔터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벌써 많은 IPO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투자 포인트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끊임없이 문어발식 상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카카오 엔터까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가 좀 더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또 깊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이건 투자 심리로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차트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만 투자하더라도 뭐 커머스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로 준비하고 있는 제페토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부를 네이버 하나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 포인트를 몰아가서 좀 가치 평가를 하는데 좀 요긴하게 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깊은 바닥을 찍고 나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정부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게 네이버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그냥 보유가 맞다. 그러나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인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카카오는 조금 조심하자 하고 네이버는 워낙 좀 대바닥권에 있으니까 잘 보유를 해보고 대응 전략을 잘 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